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국힘에 또 전환길 신당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또 당원들이 얘기를 쏟아내고 있고 걱정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크게 좀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반합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큰 산을 오를 때 말이죠. 우리가 태산을 오른다고 합시다. 그럼 태산을 오르는 루트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동서 남북 루트가 따로따로 있는데 다 따로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는 길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건요, 정답이 없어요. 1+1은 2처럼 그렇게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해서 문제다, 저렇게 안 해서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어차피 정답이 없는 거고 정치는 더군다나 정답이 없습니다. 전환길 강사가 창당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정답 없습니다. 역시 그것도 1 더하기 1은 2처럼 분명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지금으로서 미리 예단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이게 여러 루트로 여러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합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를 만들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하나보다 10개를 당을 만들어가지고 한 당으로 합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로 나가서 하나로 쭉 나가는 것보다 처음에는 여러 개로 나가다가 점차 좁혀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로 경선 효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컨벤션 효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터트롯 같은 것도 보면, 미스터트롯도 보면 얼마 전에 끝났지만,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결국 하나를 뽑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행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이라는 건 결국은 인기를 먹고 사는 거고 흥행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이 전환길 당이든 아니면 홍길동 당이든 하나 더 만들어서 자유우파의 힘을 합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환길 강사가 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한다 못한다, 이 평가는 아직은 이릅니다. 실제로 전환길 강사가 당을 만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시사했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사가 어떻게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한 매기 효과, 가물치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팩트를 전하면서도 그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아직은 그 평가를 하기를 이르고요.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만약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컨벤션 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자유우파의 파이를 키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근데 한쪽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파이를 작게 만들고 우리의 단합을 저해한다면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창당의 자유가 있습니다. 전환길 강사만 창당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창당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 국힘이라는 당에서 정책 뜻을 펼 수 없어서 그래서 창당을 한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말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 사람을 갖다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나는 거기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같이 연합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말을 따르면 되는 거죠. 황교안 당이 예를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면 그리 가서 당원이 되든지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국힘당을 갖다가 그대로 당원이 남아서 국힘당을 도우면 되는 거죠. 다만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는 같은 우파니까 그걸 적대하거나 지나치게 경원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길 강사가 당을 만들어서 전환길 신당을 만든다면 그러면 그것도 자유우파의 파이를 키우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는 더군다나 정치를 안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치를 안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정당을 더 만들고 안 만들고에 따라서 저한테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힘에 대해서도 말이죠. 국힘으로부터 컷오프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당 개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을 움켜쥐었어야 되는 거고 당을 갖다 개혁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아마 정치를 안 해보셔가지고 그걸 간과했던 것 같아. 나만 대통령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국회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회를 갖다가 개혁해가지고서 이 국회를 내 사람을 심고 그다음에 또 개혁 작업을 통해서 기득권자라든가 그다음 분탕 세력이라든가 배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정리하고 당을 갖다가 좀 환골탈 때 그때 당을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개혁 작업이라고 하고 또 좀 심하게 그냥 직선적으로 말하면 이 당의 배신자라든가 또는 어떤 구더기 같은 놈, 바퀴벌레 같은 놈들을 미리미리 제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당대표에 출마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국회를 바꿔야 되는데 특히 국회를 바꾸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 야당이야 뭐 지들끼리 하는 거니까 이 여당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치개혁을 내걸고 그때 제가 내걸었던 것이 정치개혁, 사법개혁, 그다음에 행정개혁, 중앙선관위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개혁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그때 나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웰빙 정당, 기득권 정당, 그 조중동 정당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개혁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로드맵을 갖고 그때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당대표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최고위원회 나올 수 있도록 흥행 요소를 만들어주고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때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때 이후로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국힘에 별로 그렇게 뭐 컷오프를 당한 제가 국힘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나는 정치를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뭐 비빌 이유도 없고 누구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어. 저는 장동희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전한길한테 무슨 뭐 잘 보일 이유도 없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 사실은 말이죠.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전체적인 크기, 파일을.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도 고영주 대표도 또 뭐 정광훈 목사하고도 다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전한길 강사도 마찬가지야.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전한길 강사가 창당을 해가지고서 그 뭐 우리 파일을 키울 수만 있다면 좋다, 오케이 라고 하겠죠. 그러나 전한길 강사가 실패하고 만약에 또 정말 분열을 일으킨다면 전한길 강사는 그걸로서 실패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말이죠. 국힘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4개의 작은 이 군소 정당도 다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우파의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유우파의 파이를 키우기는커녕 자유우파의 파이가 그냥 쪼그라들었는데 그건 어느 정당 탓만이 아니야. 국힘이 가장 큰 어떤 책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4개의 지금 뭐 군소 정당도 사실은 말이죠. 아직까지는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근데 왜 못하느냐? 결국 단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니면 안 된다. 당대표도 나 아니면 안 된다. 국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강실업은 말이죠. 정치를 안 한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선언하고 누구한테도 잘 보일 이유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할 수 있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잘하면 그에 대해서 말이죠. 저 사람 괜찮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지. 저는 굳이 논평할 필요가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가 그야말로 그 평가를 했고 지금 또 윤상현 같은 경우도 자기 딴에는 그게 뭐 충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다 마찬가지야. 그러나 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강실업은 말이죠. 어떤 한 사람에는 관심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를 또 같이 도왔고 그랬으면서도 한 자리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당 대표를 해서 당을 개혁하고 싶었을 뿐 무슨 뭐 임명직 같은 거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따라서 그 누가 신당을 만들든 누가 뭘 하든 저는 그 개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파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고 따라서 누구하고 뭐 그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거기에 뭐 어쩌고저쩌고 또 댓글 다는 놈들 보면 쓸데없는 강신업을 갖다가 뭐 모욕하는 이런 말을 하는 놈들도 있던데 정신 차리고 말이죠. 강신업이가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그따위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저는 말이죠. 그 어떤 자한테도 가서 뭐 거기 밑 가서 불 붙어가지고 무슨 한자리를 하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산 같은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리고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불처럼 가는 사람이 강신업 변호사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하는 건 전체 파일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고, 그거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때가 되면 말이죠, 그에 대한 가차없는 그런 어떤 비난이나 가차없는 그런 어떤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업입니다.